손님, 여기 아무나 들어오는 데 아니에요. 정문 유리문을 반쯤 닫은 채 젊은 직원 윤세진이 짧게 튀어나오듯 말한다. 대리석으로 마감된 고급 외제차 매장의 입구는 평소처럼 조용하지만 지금은 그 문턱에서 두 개의 세계가 마주선 듯 공기가 분리돼 있었다. 안쪽에서 뿜어져 나오는 은은한 가죽향과 스피커에서 흐르는 느린 재즈음이 문틈에 걸린다. 작업복 바지에 시멘트 얼룩이 엉겨붙은 박도연은 잠시 그 향에 젖어 고개를 들었지만 세진이 문을 더 끌어닫는 바람에 곧 차단된다. 세진의 시선이 도연의 신발 끝에서부터 목덜미까지 한 번에 훑는다. 그 시선에는 아무 숨김도 없었다. 기름때 묻은 운동화, 무릎이 조금 해진 작업복, 그리고 햇빛에 탄 팔. 도연은 모자를 벗어 한 손에 쥐고 천천히 말한다. 차 좀 보러 왔습니다. 그러나 세진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여기 모델들은 상담 예약 없이 보기 힘들어요. 손님 아니, 그냥 오늘은 돌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말끝에 붙는 미세한 비웃음은 알아채려 하지 않아도 귀에 걸렸다. 매장 내부의 직원 2명이 서로에게 눈짓하며 도연을 힐끔 본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표정은 충분히 시끄러웠다. 왜 저런 사람이 여기까지? 라는 기색이 선명했다. 도연의 등 뒤로는 늦은 오후 햇빛이 길게 비쳐 그림자가 늘어져 있었다. 매장 안쪽의 깨끗한 바닥과 문 밖의 거친 바닥이 대비를 이루며 세진은 마치 그 두 경계 중 어느 한 곳도 더럽히고 싶지 않다는 듯 문턱 바로 앞을 지켰다. 세진은 한 번 더 문을 잡고 안쪽을 돌아본다. 누가 좀 나와봐요. 예약 없는 분이신데, 응, 그냥 돌려보내면 돼.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매장 바닥을 따라 반사되며 어딘가 더 크게 퍼지는 느낌이었다. 다른 직원이 카운터에서 고개를 들어 도연을 확인하자 옅은 웃음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는다. 새로 들어온 손님을 환영하는 태도가 아니라 곧 내보낼 손님을 재미삼아 지켜보는 태도에 가까웠다. 도연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는 고개를 살짝 숙여 문 앞을 바라보았고 자신의 발끝과 깨끗한 화이트 톤 타일 사이의 좁은 틈을 오래 바라보다가 다시 세진을 향해 시선을 올렸다. 세진은 갑자기 공손한 척 미소를 지었지만 그 안에는 아무 온도도 없었다. 손님, 여기 차들은 억 단위부터 시작합니다. 괜히 시간 낭비하시지 마시고. 말을 이어가다가 도연의 얼굴을 다시 보며 살짝 코웃음을 친다. 근처 전시장 가보세요. 거긴 부담 없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도연의 손이 모자챙을 쥔 채로 아주 천천히 조여진다. 그러나 그는 단 한마디도 내지른 적이 없는 사람처럼 조용히 숨을 정리한다. 바깥 바람이 불어와 문틈 사이로 아주 약하게 먼지가 굴러 들어오자 세진이 잽싸게 뒤로 물러서며 문을 더 닫아버린다. 깨끗한 매장 바닥에 바람이 닿지 않도록 하듯 도연의 존재마저 끊어내려는 동작처럼 보였다. 안쪽 테이블에 앉아있던 고객 한 명이 이 상황을 흘끗 보더니 세진에게 묻는다. 무슨 일이에요? 세진은 고개를 숙여 속삭이듯 웃으며 대답한다. 아, 그냥 구경하러 오셨다는데 예약도 없고 복장도 좀 그래서요. 금방 돌려보낼게요. 그 대화가 들리지 않을 리 없었다. 도연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숨결을 타고 흔들린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조용했다. 잠시 후 세진은 다시 정문 쪽으로 돌아와 도연 앞에 서서 말한다. 손님, 죄송하지만 내부 규정이에요. 예약 없으시면 응대가 어렵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세진은 손으로 문을 완전히 닫으려 한다. 도연이 그 순간 아주 조용히 말한다. 직원분 맞죠? 세진은 눈썹을 치켜 올린다. 그럼요.
그런데요? 도연은 고개를 들고 젊은 직원의 눈을 바라본다. 그 눈빛은 억울함도 분노도 아니었다. 그저 깊고 조용한 무게가 담겨 있었다. 차를 좀 보러 온 겁니다. 그 말은 아주 간단했지만 세진은 입가를 비틀며 대답한다. 그러니까요. 오늘은 어렵다니까요. 저희도 매장 이미지라는 게 있어서. 그는 일부러 이미지라는 단어에 힘을 준다. 시간이 길게 늘어진다. 도연은 그 자리에서 물러서지도 않고 문을 억지로 열지도 않는다. 그저 그 경계선만 바라보고 있었다. 매장 내부의 밝은 조명 아래 윤기나는 차량들의 표면이 그대로 비치고 있었지만 그 어느 빛도 도연에게 닿지 못했다. 매장 안에서는 점점 작은 웅성거림이 늘어나고 직원들은 서로 코웃음을 치거나 어깨를 으쓱인다. 문 밖에 도연은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처럼 고립되어 있었다. 문 하나 사이에 두고 누군가는 들어올 자격 없는 사람으로, 누군가는 들어오지 못하게 지키는 사람으로 서 있었다. 그리고 그 고요한 대립의 순간이 길어질수록 매장 안의 공기는 조금씩 더 불편하게 뒤틀리고 있었다. 도연은 마지막으로 세진을 바라본다. 말없이, 표정 없이, 그저 멈춰선 채. 세진은 그 시선을 불편해하며 툭 내뱉는다. 손님, 뒤에 사람들 기다립니다. 여기 더 서 계시면 곤란해요. 문은 다시 아주 천천히 도연 쪽으로 닫혀 들어온다. 그 문틈이 완전히 닫히기 직전 도연의 그림자만이 얇게 매장 바닥 아가리에 걸렸다가 사라진다. 그리고 그 순간 직원들의 입이 끼익하고 벌어지기 시작할 조짐이 조용히 아주 미세하게 매장 안쪽 조명이 대리석 바닥을 은박처럼 반사하고 있었다. 매끈한 차체들이 길게 이어진 조명 아래에서 서늘한 광택을 뿜을 때마다 문 밖에 서 있는 박도연의 모습은 더 짙은 그림자로 눌렸다. 유리문 한 겹 사이인데도 그 안과 밖은 전혀 다른 온도로 움직이고 있었다. 세진은 문을 닫아놓고도 뒤돌아보며 계속 도연의 위치를 확인했다. 고객과 대화를 이어가는 척하면서도 시선은 유난히 자주 정문 쪽으로 기울었다. 대화 상대였던 고객이 물었다. 저분, 아까부터 거기 계시네? 세진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구경만 하러 오신 것 같아서요. 말은 부드러웠지만 시선은 이미 문 밖에 도연을 경계하는 듯 딱딱해져 있었다. 쇼룸 중앙에는 은색과 진회색 차량들이 한 대씩 간격을 두고 배치돼 있었다. 바닥은 한 번도 흠집이 난 적이 없다는 듯 고르게 빛났다. 직원들은 차량 옆을 지날 때마다 습관처럼 손바닥으로 차체를 한번 쓸어내렸다. 깨끗한 반사가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듯한 동작이었다. 그 각각의 행동이 도연의 복장, 도연의 신발, 도연의 손과 대비되어 더욱 선명히 떠올랐다. 내부 조명은 한 사람의 표정과 기분까지 드러낼 만큼 밝았지만 정문 밖에 도연만은 어둠 속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처럼 보였다. 도연이 몸을 조금 움직여 문에 가까이 섰을 때 세진은 거의 반사적으로 걸음을 멈췄다. 마치 도연의 그림자가 매장 안쪽으로 스며들까 불안한 사람처럼. 카운터 직원인 강민수가 종이 서류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정문 쪽을 흘끗 본다. 야, 세진아. 그분 아직 있어? 응. 그냥 끈질기네. 예약 없는데? 작업복에? 민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조롱이 묻어나와 주변 공간에 작게 번졌다. 그 대화를 듣고 있던 다른 직원 지수는 휴대폰을 들어 화면을 비스듬히 세진에게 보여줬다. 아까 찍은 거. 이 각도면 옷 상태 진짜 장난 아니네. 그녀는 소리를 죽여 웃었다. 이런 모습으로 여기 오는 사람 처음 봐. 그 말에 세진도 짧게 코웃음을 쳤다.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시라고 해야지. 문 밖에서는 도연이 손을 주머니에 넣지 않은 채 어딘가 불편한 자세로 그대로 서 있었다. 그가 시선을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올릴 때마다 매장 안 직원들의 태도는 어느새 하나의 흐름처럼 연결됐다.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그가 저 사람은 손님이 아니다라는 단정이 조용히 퍼지는 공기였다. 세진은 고객 응대를 마친 뒤 직원들 쪽으로 걸어오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래도 빨리 처리하는 게 좋겠다. 안 그러면 매장 분위기 흐려져. 그 말에는 어떤 기준도, 어떤 정확한 근거도 없었다. 그저 그의 눈에 비치는 복장과 겉모습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었다. 도연은 문 안쪽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직원들의 시선을 그대로 느끼고 있었다. 매장 안의 조명에 의해 유리창은 거울처럼 빛났고 그 반사 속에서 도연의 모습은 한층 더 초라하게 보였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복장을 보고 그는 잠시 고개를 숙인다. 며칠 전 비 온 날 작업한 흔적이 허벅지 부분에 얼룩처럼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 옷을 갈아입을 시간도 없이 바로 이곳으로 향했었다. 조용히 손목시계를 본 도연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매장 안쪽에서는 이제 직원들끼리의 시선이 도연을 중심으로 돌아가듯 움직이고 있었다. 지수는 팔짱을 끼고 도연을 계속 쳐다보며 말한다. 근데 저분 진짜 차 보러 온 거 맞아? 눈빛은 뭔가 그냥 구경하는 것도 아닌데.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설마 저런 차가 얼마인데. 그 말엔 의심이라기보다 단정이 담겨 있었다. 도연은 유리문에 손을 대지도 않고 무리하게 들어오려 하지도 않았다. 그저 수행하는 사람처럼 조용히 서 있었다. 그 태도는 오히려 직원들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다. 왜 그냥 가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이 서서히 퍼졌다. 매장 내부 조명은 특정 차들을 강조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빛의 방향이 일정하게 흘러가다가 정문 쪽으로 가면 약간 흐려지는 구조였다. 그 흐린 조명의 끝, 가장자리에 도연이 서 있었다. 그는 그 빛에 닿지 않는 곳에서 어두운 형태가 되어 매장과 세계를 구분짓는 선에 그대로 걸려 있었다. 세진은 결국 다시 정문 쪽으로 다가가며 신발 굽소리를 또렷하게 바닥에 남긴다. 아직 안 가셨어요? 그 말투엔 걱정도 예의도 없었다. 그저 불편함을 숨기지 않은 목소리였다. 도연은 천천히 시선을 들었다. 그 순간 세진은 아주 미세하게 뒤로 물러섰다. 도연의 눈빛에는 화가 없었지만 흔들리지도 않았다. 그게 오히려 세진을 압박했다. 잠시의 침묵. 그리고 세진은 다시 말한다. 여기 들어오시면 다른 고객분들이 불편해하십니다. 손님 진짜 차 보실 거면 최소한 예약은 잡고 오셨어야죠. 그 말이 끝나자 다른 직원들까지 도연을 향해 미묘한 거리감을 유지한 채 정문 근처에 모여든다. 그들의 발끝은 도연과 일정한 거리를 잰 듯 정교하게 멈춰 있었다. 아무도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아무도 완전히 돌아서지도 않았다. 그저 시선과 조용한 숨소리로 도연의 자격을 재단하고 있었다. 밖에서는 해가 더 기울어 정문 쪽 유리창에 미세한 노을빛이 새어들었다. 그 빛이 매장 안쪽에 반짝이는 차량 표면에는 고운 금빛을 만들어냈지만 도연에게는 오히려 그림자를 더 짙게 드리웠다. 세진은 마지막으로 유리문 손잡이에 손을 얹고 말했다. 여기 분위기 지키는 것도 저희 일입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 말은 마치 하나의 판결처럼 떨어졌다. 그리고 그 순간 매장 안 직원들의 시선이 동시에 도연에게 꽂혀 있었고 그들 모두의 눈빛 속엔 똑같은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당신은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 공기가 매장 전체를 조이며
조용하게 퍼지고 있었다. 손님, 그러니까 옆에 중고차 단지 가보시라니까요. 여긴 예약 없으면 진짜 곤란합니다. 세진의 목소리는 초반보다 더 단단해져 있었다. 마치 이미 여러 번 설명했고 이제는 더 이상 대화할 가치조차 없다는 듯한 톤이었다. 정문 밖에 서 있는 도연은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그의 입술이 마치 무겁게 잠긴 문처럼 조금 움직이다 멈춘다. 그는 다시 말하지 않는다. 세진은 도연의 반응이 없자 오히려 더 불편해진 듯 바닥을 한번 짓눌러 보듯 발끝을 움직인다. 고집 있으시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가까이 있던 다른 직원들 귀에는 선명히 들렸다. 매장 내부에서는 다시 묘한 웃음이 번졌다. 카운터 쪽에서 강민수가 세진을 불렀다. 세진아, 이리 좀 와봐. 세진이 걸음을 옮기자 민수는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다. 아까 그분 사진 찍은 거 봤지? 이거 확대해봐. 그는 작업복에 묻은 시멘트 자국과 손등의 작은 상처들을 확대해서 보여줬다. 이거 봐. 현장에서 바로 온 거네. 저런 분이 억다니 차를. 지수도 화면을 들여다보며 어깨를 들썩였다. 아니야, 구경할 시간도 돈도 없는 사람이지. 그냥 호기심이겠지. 그 말에 세진은 실소를 내뱉었다. 그렇다고 이렇게 버티나. 민폐잖아. 그들은 한 번도 도연에게 직접 무례한 말을 크게 던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 눈짓, 낮은 목소리, 조용한 비웃음이 이미 매장 전체를 차갑게 감싸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 도연은 정문 앞에서 버텼다. 그는 손을 모자챙에 올린 채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어느 한 부분이라도 흔들리면 이 상황 전체가 무너질 것이라는 듯 조심스러운 자세였다. 바깥 바람이 조금 더 세게 불어와 그를 스치자 그의 작업복 자락이 흔들렸다. 그 작은 움직임에 매장 안쪽의 시선들이 또다시 정문으로 몰렸다. 도연이 조금이라도 안쪽으로 다가갈까 긴장하는 듯한 눈빛들이었다. 세진은 결국 다시 정문 앞으로 걸어왔다. 그의 걸음은 아까보다 더 빠르고 더 신경질적으로 바닥에 닿았다. 문을 반쯤 열자 금속 경첩이 가볍게 울렸다. 손님, 이러시면 다른 손님들 다 쳐다보십니다. 매장 운영에 방해돼요. 그 말은 마치 규칙을 전달하는 직원이 아니라 영역을 침범당한 사람이 쫓아내려는 말투에 가까웠다.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이번에는 더 오래 세진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은 아주 조용했지만 깊이가 있었다. 두려움도 반항도 담기지 않은 그 침착함이 오히려 세진을 흔들었다. 세진은 몇 걸음 뒤로 물러나며 중얼거렸다. 뭐야 저 눈빛. 그 순간 매장 안쪽에서 쿠션에 앉아 차량 브로슈어를 보고 있던 고객 한 명이 이 장면을 보고 세진에게 손짓했다. 저분 계속 저러고 있어? 혹시 문제되는 사람 아니야? 세진은 고객에게 더 공손한 목소리로 말했다. 별일 아니에요. 금방 처리하겠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도연을 향해 날카롭게 시선을 돌렸다. 매장 안은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두 갈래로 나뉘어 있었다. 안쪽의 고요함과 외부의 긴장. 그 사이에 선 유리문은 투명했지만 두 공간을 철벽처럼 갈라놓았다. 도연은 문을 억지로 열 생각은 여전히 없어 보였다. 그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분위기를 흔들고 있었다. 그 침묵의 무게가 계속 쌓이자 직원들의 표정에도 초조함이 스며들었다. 지수가 조용히 세진에게 말했다. 그냥 경찰 부를까? 세진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직은. 그래도 손님이라고는 했으니까. 하지만 금세 덧붙였다. 손님인 척하는 사람인지 알게 뭐야. 다른 직원 하나가 안쪽에서 중얼거렸다.
저렇게 서 있는 게 더 무섭다. 안 가고 뭐 하는 거야? 도연은 그 말들이 들려오는 듯 고개를 약간 숙이고 숨을 내쉰다. 그의 어깨가 천천히 내려갔다 올라왔다. 마치 스스로를 진정시키는 작은 호흡처럼. 그러다 문 안쪽으로 고개를 들어 차량 한 대를 잠시 바라본다. 검은색 외제차가 매끈하게 빛나고 있었다. 도연의 시선은 그 차체를 따라 천천히 흐르다가 다시 멈춘다. 다시 끝없는 침묵. 직원들은 도연의 그 시선을 불편하게 받아들였다. 그들이 보기에는 도연이 허락 없이 구경하는 척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연의 마음속은 아무도 읽지 못했다. 세진은 결국 마지막처럼 말한다. 손님,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응대가 불가능합니다. 그냥 돌아가세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마치 실수라도 하면 안 된다는 듯 직원들 모두가 조용히 입술을 다물었다. 하지만 도연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세진을 보며 아주 작은, 거의 들리지 않는 숨을 내쉰다. 그 숨이 유리문에 닿아 희미하게 김이 서렸다. 잠깐의 정적 후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균열이 생긴다. 지수가 세진을 끌어당기며 말했다. 야, 근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세진은 눈을 크게 뜬다. 내가 뭘? 아무리 그래도 손님이래잖아. 그냥 차 한 바퀴 보여주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잖아. 세진은 말없이 지수를 바라봤다. 그 사이 도연은 여전히 문 앞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직원들 사이에서 처음으로 의문과 불편함이 뒤틀리는 순간이었다. 누군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세진은 이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규정이 중요하잖아. 우리 매장 이미지도 있고. 그의 목소리는 더 빠르게 떨렸다. 마치 도연이 아니라 자신이 판단받고 있는 것처럼. 그와 동시에 도연은 유리문을 한 번 더 바라봤다. 그 시선이 문에 닿는 순간 세진의 숨이 한 번 멈.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매장 뒤편에서 누군가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직원들 모두가 동시에 고개를 돌린다. 무언가가 아주 크게 달라지기 직전의 공기가 매장을 감쌌다. 쇼룸 뒤편에서 들려오던 발소리가 가까워질수록 매장 안의 분위기는 점점 팽팽하게 변했다. 정적과 불안이 동시에 공기 속에서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었다. 세진은 고개를 돌려 뒤쪽을 바라보며 짧은 숨을 삼켰다. 직원들 역시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멈추고 그 소리를 향해 귀를 기울였다. 세진 씨, 세진 씨. 급하게 달려오던 직원 하나가 매장 중간까지 미끄러지듯 뛰어들어섰다. 그의 이마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눈동자는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놀라 눈을 크게 뜨며 그를 바라봤다. 세진은 불만 가득한 얼굴로 말했다. 왜? 무슨 일인데 그렇게 소란이야? 그러나 그 직원은 대답하지 않고 숨을 한 번 더 몰아쉬었다. 그러고는 손가락을 곧장 정문 쪽으로 향하게 뻗었다. 저기 계신 분이. 그는 말끝을 잇지 못하고 도연을 가리켰다. 손가락 끝이 아주 작게 떨리고 있었다. 직원들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향했다. 도연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유리문 앞에 선 채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아까 주차장에 세워둔 검은색 트럭 있죠? 번호판 기억나세요? 직원의 숨은 여전히 고르지 않았다. 세진은 짜증스러워하며 답했다. 응, 그거. 아까 기사님이 타고 온 거라며. 매장 물건 내리던데. 직원의 얼굴이 더 새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그는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다. 그게 기사님이 아니라 차주분이래요. 순간 매장 전체가 멈춘 듯 고요해졌다. 직원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눈을 크게 뜬다.
뭐라고? 세진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도연을 가리켰다. 저분이 트럭 차주래요. 아까 주차장에서 본 사람이 직접 말했습니다. 주행거리 3천도 안 된 신차라서 혹시 스크래치 날까봐 직접 세워두셨다네요. 민수는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냈다. 저분이 저 트럭이 그 비싼 신형 모델이라고? 또 다른 직원이 속삭이듯 말했다. 그거 몇 천만 원짜리잖아. 작업복 입은 사람이 탈 차가 아니지 않아? 그러나 직원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래. 저분이 차 샀고 서류에 적힌 이름도 박도연 맞대. 도연이 유리문을 통해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지만 직원들의 시선은 완전히 뒤흔들리고 있었다. 세진은 순간 말문이 막힌 듯 입술을 반쯤 벌린 채 그대로 굳었다. 아까까지의 확신과 오만은 눈에 띄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의 손이 유리문 손잡이 근처에서 허공을 헤매듯 움직였다. 잠깐 진짜예요? 저 사람이 그 차의 주인이라고? 세진의 목소리는 더는 단단하지 않았다. 자신의 판단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당혹이 그대로 묻어나왔다. 직원은 단호하게 말했다. 네. 주차장 직원이 직접 확인한 거래요. 그는 손에 쥐고 있던 태블릿을 켜서 화면을 보여줬다. 거기엔 트럭의 정보, 소유자 이름, 방금 등록된 출입 기록이 선명히 나타나 있었다. 이름 박도연. 직원들은 그 화면을 바라보며 잠시 말을 잃었다. 도연의 이름은 그들 귀에도 익숙하지 않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 어떤 유명한 이름보다 강하게 울렸다. 도연은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매장 안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직원 한 명 한 명을 차례로 스쳤다. 눈빛은 나무처럼 고요했고 한치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제야 세진이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럼 진짜 손님이셨던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과 다름없었다. 도연은 말없이 유리문을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크게 울리지 않았지만 묵직하고 단단했다. 여기서 가장 비싼 모델부터 보려고 왔습니다. 그 한 문장은 매장 안 모든 소리를 꺼버리는 스위치처럼 공중에서 툭 하고 떨어졌다. 직원들의 표정은 동시에 굳었다. 지수는 손으로 입을 막았고 민수는 말도 안 된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세진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나다가 대리석 바닥에 부딪힐 뻔했다. 매장 중앙에서 대리석을 타고 반사되는 조명이 도연의 그림자를 한층 더 선명하게 바닥에 새겼다. 그 그림자는 마치 직원들 모두의 발치까지 조용히 뻗어나가는 듯 보였다. 누구도 숨을 크게 들이쉬지 못한 채 그저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도연을 바라보기만 했다. 그제야 직원들 사이에서 늦게나마 깨달음이 번져갔다. 지금까지의 말투, 시선, 거절, 비웃음, 그리고 차단. 그 모든 것이 그대로 도연의 얼굴 앞에 쌓여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선을 이미 넘어버렸다는 사실이 모두의 눈에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했다. 직원들의 표정이 하나둘 굳어갈 때 매장 안쪽에서 관리자가 급히 걸어 나왔다. 양복상의 버튼을 제대로 채울 틈도 없이 뛰어온 듯 그의 숨이 빠르게 흔들렸다. 그는 상황을 단번에 파악하자마자 허리를 깊게 숙였다.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응대 과정에서 큰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관리자의 목소리는 매장 전체에 고르게 퍼졌다. 그의 태도는 지금까지 직원들이 보였던 태도와는 전혀 다른 결이었다. 겉모습이나 복장을 보지 않았고 도연을 진짜 손님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직원들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다. 누구도 웃지 않았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무거운 공기가 오래된 커튼처럼 매장 안쪽에 드리워졌다. 관리자는 정문으로 직접 걸어와 유리문을 열었다. 문이 완전히 열리고 매장 안쪽 조명이 도연에게 닿는 순간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긴장감이 튀었다. 그 조명 아래 들어서자마자 도연의 작업복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또렷해졌다. 손님,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관리자가 몸을 왼쪽으로 물러 길을 만들자 그동안 문을 막던 세진은 얼어붙은 듯 그대로 서 있었다. 관리자가 세진을 흘겨봤다. 그 짧은 눈빛 하나만으로도 모든 상황이 정리되는 기세였다. 도연은 유리문을 천천히 넘어 매장 안으로 들어왔다. 대리석 바닥 위에서 그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직원들에겐 그 소리가 마치 매장 전체를 울리는 것처럼 크게 들렸다. 직원들은 숨을 살짝 멈추거나 시선을 피하거나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눈치를 봤다. 관리자는 황급히 가장 가까운 상담용 테이블을 정리하고 도연에게 안내했다. 이쪽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물이나 커피 무엇으로 드릴까요? 이번엔 모든 직원이 동시에 움직였다. 누군가는 물병을 갖고 오고 누군가는 무선 패드를 급히 정리하고 누군가는 이미 열어둔 차량의 문짝을 닫기 시작했다. 그들의 손에는 영혼이 없었다. 오로지 실수 수습만이 급하게 담겨 있었다. 도연은 자리로 가는 동안 매장 중앙에 놓인 차량들을 천천히 돌아보았다. 그 시선은 단순한 구경이 아니었다. 직원들에게는 마치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을 천천히 되짚어 보는 듯 느껴졌다. 반대로 도연이 매장 안을 천천히 걷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직원들은 각자의 실수들이 하나하나 떠올랐다. 아까 비웃었지. 사진 찍었지. 내보내려고 했지. 못 들어오게 했지. 그 모든 행동들이 시간 순서대로 줄지어 올라왔다. 도연이 테이블에 앉자 관리자 뒤에 서 있던 직원들이 거의 동시에 허리를 숙였다. 그들의 표정엔 억지 미소와 희미한 공포가 동시에 겹쳐 있었고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이 얼굴 표정에서도 드러났다. 그리고 그때 관리자가 말했다. 손님께서 보시려는 모델이 혹시 정해져 있으신지요? 도연은 손가락으로 매장 한가운데 가장 비싼 차량을 가리켰다. 차체 전체가 거울처럼 빛나며 매장을 반사하는 모델. 관리자와 직원들이 가장 건드리지 않으려는 차. 저거요. 직원들은 앞다투어 움직였다. 세진은 차격까지 달려갔지만 문을 열려다 멈추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도연이 천천히 걸어오자 세진은 자신도 모르게 도연의 시선을 피했다. 그러나 피할 곳이 없었다. 매장 한가운데 모든 조명 아래에서 세진은 자신의 실수가 드러난 공간에 서 있었다. 관리자가 대신 문을 열고 말했다. 손님, 이쪽으로 확인해 보시죠. 도연은 차 문을 열고 내부를 살폈다. 손끝이 스티어링 휠 위를 천천히 스쳤다. 조명 아래에서 반사된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 움직임은 섬세했다. 직원들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입술을 꼭 다물었다. 그들이 무시한 손, 그들이 밀어내던 손, 그 손이 지금은 수억짜리 차량을 자연스럽게 다루고 있었다. 그러고서 도연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직원들을 바라봤다. 그의 시선은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다. 하나하나 직원들을 그대로 마주보고 머문다. 세진의 얼굴이 가장 먼저 굳어졌다. 그의 손은 허벅지 옆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붙어 있었다. 도연은 조용히 말했다. 단 한 줄, 그러나 매장 전체 공기를 뚫고 울리는 한 줄. 응대는 저분이 계속할 겁니까? 직원들은 동시에 세진을 바라봤다. 세진의 얼굴은 핏기가 사라져 있었고 턱은 굳어서 내려가지 않았다. 눈은 공중을 떠다니듯 어디에도 닿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었다.
관리자는 한참 동안 말문을 잇지 못했다. 그의 표정엔 어떻게든 수습해야 한다는 압박이 깔려 있었다. 그러나 이미 상황은 너무 깊게 벌어져 있었다. 관리자가 말했다. 손님 원하신다면 제가 직접. 도연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계속하라니까요. 그 한마디로 세진의 표정이 완전히 무너졌다. 직원들 사이에서 균열처럼 놀람이 번졌다. 그 순간 권력의 중심이라 부를 수 있는 축이 직원에서 도연에게 완전히 넘어가는 소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뚝 하고 끊어지는 듯했다. 매장은 더는 이전의 매장이 아니었다. 직원들은 감히 숨도 크게 쉬지 못한 채 도연이 내는 작은 말 한마디에 모두가 긴장해 있었다. 도연은 마지막으로 차를 한 번 더 보고 천천히 말했다. 계약하죠. 그 말은 선고처럼 하지만 침착한 일상 대화처럼 조용히 매장 위로 가라앉았다. 그리고 도연은 그 조용함 속에 절대 되돌릴 수 없는 균형의 변화를 만들어냈다. 세진은 차체 옆에 굳은 조각처럼 서 있었다. 입술이 말라 들러붙었고 손끝은 허벅지 옆에서 아주 작게 떨렸다. 방금 전까지 당당하게 문을 막던 사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대리석 바닥을 통해 조용한 공기만 흘러갔고 그 공기 위에서 모든 시선은 오직 두 사람에게 꽂혀 있었다. 도연이 차에서 멀찍이 떨어져 서자 매장 안의 조명이 그의 얼굴에 잠시 머물렀다. 그 빛에 비친 표정은 놀라울 만큼 평온했다. 화도 없었고 비웃음도 없고 오만도 없었다. 그저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사람의 얼굴. 그 평온함이 오히려 세진을 더 압박했다. 관리자가 조심스레 도연 쪽으로 다가갔다. 손님, 혹시 차량 옵션 설명부터 도와드릴까요? 관리자의 목소리는 매끄러웠지만 그 속엔 얇은 긴장이 미세하게 섞여 있었다. 도연은 대답하지 않고 천천히 시선만 세진 쪽으로 옮겼다. 세진은 마치 그 시선에 맞은 듯 어깨를 움찔했다. 그는 고개를 들 용기도 없었다. 손가락을 쓸어내리며 겨우 입을 떼었다. 저 손님 그 아까는.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가까이 있는 직원조차 제대로 들을 수 없었다. 도연은 한 발자국 앞으로 걸어갔다. 그 움직임은 느렸지만 매장 전체의 긴장을 천천히 조여왔다. 그는 세진 앞에서 멈추고 말없이 그를 내려다봤다. 바람도 없고 음악도 멈춘 듯한 순간 눈부신 조명이 두 사람을 둘러싸고 있었다. 세진은 입술을 떨며 다시 말했다. 손님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규정대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도연의 시선이 잠깐 흔들렸다. 규정이라고? 무시를 정당화하던 바로 그 말이었다. 그러나 도연은 세진의 말을 끊지 않았다. 침묵으로 조용히 끝까지 듣게 만들었다. 세진은 결국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다. 손끝이 빨갛게 변할 정도로 바지주름을 꽉 쥐고 있었다. 그는 이 상황이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인지 잘 알고 있었다. 관리자가 분위기를 수습하려는 듯 조심스레 중재에 나섰다. 손님 직원이 미숙했습니다. 제가 대신. 도연은 고개를 돌려 관리자를 바라보았다. 그 한 번의 시선만으로도 관리자의 말이 멈췄다. 마치 지금은 내 대화가 아니다라는 무언의 신호처럼 매장에 다시 침묵이 떨어졌다. 한참 후 도연이 아주 조용히 입을 열었다. 왜 그렇게까지 막았습니까? 그 한 문장이 차가운 바닥을 타고 매장 전체로 퍼졌다. 직원들은 마치 자신들이 직접 질문받은 사람처럼 몸을 움찔했다. 세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입술만 몇 번 열렸다 닫혔다. 그러다 간신히 목소리를 냈다. 복장이 너무 그래서. 말을 끝까지 짓지 못하고 끊어버렸다.
그 단어 하나 복장만으로도 자신이 저지른 모든 행동이 증명되기 때문이었다. 도연은 그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그리고 잠시 눈을 가볍게 감았다가 다시 떴다. 처음부터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다면 그렇게 했을까요? 세진은 숨조차 쉬지 못했다. 그 질문에는 도망칠 구석이 없었다. 직접적인 비난도 아니었고 소리 높인 말도 아닌데 오히려 더 날카롭게 몸을 파고들었다. 세진은 무겁게 고개를 떨어뜨렸다. 아니요, 그랬다면 아니요, 절대. 그의 목소리는 마치 무너지는 벽의 가장자리처럼 느리게 흔들리고 있었다. 도연은 시선을 떼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 믿고 그걸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이 매장의 규정입니까? 직원들 사이에서 찬 바람 같은 침묵이 흘렀다. 누구도 대답할 수 없었다.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그것은 규정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편함과 선입견이었다. 세진은 역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그 말은 사과라기보다는 자신에게 내리는 고백처럼 들렸다. 도연은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것이 용서인지 또는 단지 대화를 마무리하려는 건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관리자는 세진을 한번 짧게 보더니 도연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손님, 제가 직접 안내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나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처음부터 응대한 사람이 끝까지 하는 게 맞습니다. 세진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번쩍 들었다. 두려움과 당황, 그리고 부끄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제가요? 말끝이 허공에서 흔들렸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배워야죠. 그 짧은 한마디가 세진의 가슴을 정면으로 때렸다. 매장은 완전히 조용했다. 엔진도 음악도 발걸음도 모두 멈춘 상태. 심지어 공기마저 무거워진 듯했다.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세진은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약하게 흔들렸다. 그러나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 모습을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은 채 매장 한복판에서 서로를 마주하고 서 있었다. 빛 한 조각조차 흐트러지지 않는 순간, 아무 말 없이도 이미 많은 것이 변해버린 순간이었다. 세진은 도연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대리석 바닥 위에 그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고 그 그림자 위로 조명의 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동안 매장 안을 가득 채우던 얇은 오만함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단지 자신의 실수와 마주선 한 사람의 초라한 뒷모습만이 남아있었다. 도연은 잠시 세진의 얼굴을 살폈다. 말없이, 움직임 없이.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매장 한가운데 놓인 고급 차량을 바라보았다. 차체 위로 흐르는 조명이 은빛 물결처럼 길게 이어져 있었다. 그 빛이 도연의 시선과 닿을 때 그의 눈가가 아주 조금 그러나 명확하게 단단해졌다. 관리자는 옆에서 상황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앞장서서 안내하고 싶었지만 도연의 단호한 의지 앞에서 더는 나서지 못했다. 직원들은 모두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숨을 쉬는 속도까지 조심하고 있었다. 도연은 세진에게 말했다. 2차 계약하겠습니다. 세진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 말이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실수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들기 위해 나온 말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관리자가 바로 옆에서 반사적으로 말했다. 손님, 제가 바로 계약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나 도연은 손을 들어 그 말을 막았다.
그 움직임은 빠르지 않았지만 매장 안 누구보다 강한 무게를 가지고 있었다. 아니요. 처음부터 응대한 분이 마지막까지 책임지게 하죠.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세진에게 쏠렸다. 세진의 다리가 아주 작은 떨림을 그려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도연의 시선을 맛보려 했지만 중간에서 시선이 흔들려 바닥으로 떨어졌다. 도연은 더는 세진을 압박하지 않았다. 그저 지켜봤다. 스스로 결정을 내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한참 후 세진이 겨우 입을 열었다. 저 하겠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자신감이라고 불릴 만한 기운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러나 그 말만큼은 분명했다. 도망치지 않겠다는 결심이 배어 있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직원 휴게실 쪽 테이블에 서류가 준비되는 동안 차량을 다시 한번 천천히 살폈다. 손가락으로 차체의 라인을 따라 천천히 움직이고 손바닥을 내장재 위에 가볍게 대어 감촉을 확인했다. 그 모든 행동은 조급함 없이 침착했다. 마치 본인이 원해서 여기 있는 사람처럼. 그러나 매장 직원들은 그 모습을 보며 자신들이 저질렀던 오만이 더 또렷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 차마 정면으로 시선을 둘 수 없었다. 잠시 후 계약 테이블 앞에 서류가 차곡차곡 정리되어 놓였고 세진은 그 앞에 자리 잡았다. 그의 손등은 여전히 떨렸지만 펜을 줄 때는 의식을 쏟아 떨림을 억누르듯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도연이 자리에 앉자 세진은 한 장 한 장 설명을 시작했다. 여기는 차량 기본 계약서입니다. 이쪽은 옵션 선택 사항이고 혹시 원하시는 부분 있으시면 말씀이.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대사는 흔들렸지만 거기엔 아까와 같은 얄미움이나 견제는 전혀 없었다. 오히려 말끝마다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도연이 서류를 넘길 때마다 세진은 작은 설명을 덧붙였다. 이 부분은 개선된 서스펜션인데 놓으면 충격이 줄어들어서 이건 올해 들어 변경된 보증 규정이라. 말 하나하나마다 자신의 부족함을 조금씩 메우려는 노력처럼 보였다. 그 조심스러운 손길, 작게 떨리는 음성, 정확하려는 눈빛에서 초반에 보였던 냉대의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도연은 그 설명을 듣는 동안 세진을 한 번도 급하게 재촉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순간 세진이 설명을 멈출 때 조용히 한마디를 꺼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오늘 많이 느꼈죠. 그 문장은 훈계도 아니었고 화를 담은 말도 아니었다. 그저 한 사람의 경험에서 나온 담담한 진실의 전달이었다. 세진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크게 숙였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결심이었고 자기 자신에게 내리는 약속에 가까웠다. 도연은 더 말하지 않고 마지막 서류에 조용히 서명을 했다. 볼펜 끝이 종이를 지나가는 소리가 매장 안의 모든 침묵 위로 길게 그려졌다. 직원들은 숨조차 내쉬지 못한 채 그 마지막 사인을 지켜보았다. 그 한 획이 누군가에게는 반성과 깨달음의 선이었고 누군가에게는 무게 있는 교훈으로 남는 선이었다. 서류가 완전히 정리되고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매장 안에 오래 머물던 긴장과 떨림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다. 그러나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다. 그 순간의 여운은 아직 매장 전체에 묵직하게 남아 있었다. 도연은 마지막으로 세진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오늘 배운 거 잊지 마요. 세진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정면으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 대답은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떨어졌다. 그동안 도망치려 하던 마음이 조금은 단단해진 것처럼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은 이전의 차가운 침묵이 아니었다. 더욱 낮고 조용하게 정리되는 침묵이었다. 도연은 천천히 매장 바깥으로 걸어나갔다. 세진은 그 뒷모습을 따라가며 말했다. 차량 준비되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도연은 뒤돌아보지 않고 고개만 짧게 끄덕였다. 그리고 문이 열리는 순간 밖에서 불어온 바람이 매장 안으로 들어오며 긴장을 아주 조금 걷어냈다. 도연의 뒷모습이 유리문을 넘어 밖으로 사라질 때까지 직원들은 그 자리에 서서 그가 남긴 변화의 흔적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건 단지 계약의 순간이 아니었다. 누구도 쉽게 잊지 못할 결단의 순간이었다. 매장을 나선 도연의 뒷모습이 유리문을 지나 멀어지고 있었다. 문이 닫히면서 안쪽 조명이 다시 매끈하게 반사되고 매장은 한순간 정적 속으로 가라앉았다. 직원들은 누구도 움직이지 못한 채 그 문 앞에 서서 방금 흘러간 한 사람의 자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잠깐의 시간만 흘렀지만 그 공기엔 긴 하루가 내려앉은 듯 무거운 여운이 퍼져 있었다. 누구도 입을 열어 분위기를 환기시키려 하지 않았다. 말이 섞이는 순간 각자에게 스며든 그 묵직한 감정이 흩어져 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관리자는 브로슈어가 흩어진 테이블을 천천히 정리했다. 그러나 손끝이 느리게 멈추는 순간마다 도연이 건넨 짧고 조용한 문장들이 작은 잔향처럼 되살아났다. 그는 서류를 모으다가 한 번 손을 멈추고 눈을 감았다. 그러고 나서야 다시 작은 숨을 내쉬며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민수와 지수도 각자의 자리에 멈춰 서 있었다. 아까까지 표정에서 떠오르던 장난기나 경계는 이미 흔적도 없는 듯 사라졌다. 두 사람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각자의 가슴 속에서 겉모습으로 판단했던 순간들이 남김없이 떠올라 버렸기 때문이었다. 세진은 유리문 앞에 혼자 서 있었다. 그는 문에 기대지도 자리를 벗어나지도 못했다. 한참이나 그 자리에 서서 문 바깥으로 사라진 도연의 발걸음이 아직도 어딘가 남아있는 것처럼 그 흔적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손은 주머니 속에서 느리게 말렸다 펴지기를 반복했다. 아까처럼 떨리지는 않았지만 그 손끝은 아직 온전히 편하지 않았다. 마치 방금 지나간 사람이 남긴 무게가 손끝에 남아서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문 바깥에서는 바람이 불어 가을빛이 한번 스쳐 지나갔다. 그 바람이 유리문에 닿고 그 표면을 타고 매장 안쪽으로 미세한 흔들림을 전달했다. 세진은 그 작은 진동마저 어딘가 도연의 존재와 연결되는 듯 느꼈다. 한참 뒤 주차장에서 누군가 차를 시동 거는 낮은 소리가 들렸다. 그 울림은 매장의 대리석 바닥을 타고 아주 조용하게 번졌다. 직원들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 소리가 익숙한 외제차의 엔진음이 아닌 다소 낮고 거친 트럭의 엔진음이라는 걸 누구보다 먼저 세진이 알아챘다. 직원들은 갈등하는 눈빛으로 서로를 살폈다. 지금이라도 달려가 배웅을 해야 하는 걸까? 아니면 이 침묵 그대로 두는 게 맞을까? 그러나 어느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다. 이 순간은 누군가의 배웅이나 인사로 덮을 수 있는 가벼운 장면이 아니었다. 세진은 어느 순간 조용히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렇게 물러서야 비로소 유리문 너머의 시야가 더 넓게 열렸다. 바람이 흔든 먼지가 노을빛 아래 작게 부유하며 흩어지는 모습이 보였다. 그 풍경은 조금 전까지 매장을 가득 채우던 긴장과 대조적으로 조용하고 부드러웠다. 세진은 시선을 내리고 손목을 가만히 주무르며 호흡을 고르게 했다. 그 숨은 길고
느리고 조심스러웠다. 조금 전까지의 자신과 지금 매장에 남아있는 자신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몸으로 실감하는 듯 했다. 그때 주차장에서 트럭이 움직이는 소리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다. 세진은 무의식적으로 유리문에 가까이 다가가 그 소리를 끝까지 따라갔다. 트럭이 코너를 돌며 사라지는 순간까지 그는 눈을 떼지 않았다. 그리고 트럭의 소리가 아주 희미해지고 결국 사라졌을 때 매장의 공기가 마치 누군가 커튼을 가만히 걷어낸 듯 부드럽게 가라앉았다. 직원들이 하나둘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류를 정돈하는 사람, 차량의 문을 닫는 사람, 바닥을 정리하는 사람. 그러나 그 움직임은 이전처럼 활달하거나 분주하지 않았다. 모든 행동이 신중했고 작았고 침착했다. 세진은 조용히 매장 한가운데 서 있었다. 아까 도연이 서 있던 그 자리. 그는 허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자신의 두 손을 바라보았다. 그 손은 처음에는 문을 막기 위해 올라갔던 손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사람을 제대로 바라보기 위해 내려온 손이었다. 그는 한참 동안 그 손을 바라보다가 손가락을 천천히 접었다 폈다. 그 움직임은 죄책감도 후회도 아닌 배운 것을 잊지 않겠다는 조용한 약속에 가까웠다. 매장 내부 조명이 문득 바닥을 부드럽게 비추며 대리석의 차가운 느낌을 따뜻하게 전환시켰다. 조명의 각도가 조금 바뀌었을 뿐인데 매장 전체 온도가 달라진 듯했다. 관리자는 세진에게 다가와 말을 건넬까 말까 망설였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순간을 흐트러뜨리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저 세진의 옆을 지나 조용히 자리를 정리할 뿐이었다. 세진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유리문 밖을 바라봤다. 노을빛은 이미 옅어져 있었고 대신 어스름한 초저녁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 어둑한 빛은 아까와는 다르게 부드럽고 고요했다. 세진은 그 빛 너머에서 사라진 도연의 뒷모습을 떠올렸다. 아무 말 없이, 아무 행동 없이, 그러나 강렬한 흔적을 남긴 한 사람.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아주 조용하게 내쉬었다. 그리고 유리문에서 등을 돌려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조용했고 아무 말도 없었고 아무 설명도 없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세진의 걸음은 전과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다. 매장 안조명 아래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가 서서히 사라졌다. 그렇게 장면은 말없이 고요하게 끝을 맺었다.